요즘 세상이 이렇게 흘러가는 흐름이 있잖아요. 그래서 트렌드를 이해를 하면 앞으로 이제 미래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우리가 예측을 할 수 있고, 뭐 그런 거에 좀 대비를 할 수 있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게 해서 제가 뭐 그렇게 주제를 정해봤고요. 요즘 이제 저희 아들이 고3이에요. 그래서 이제 곧 시험을 치르게 되는데, 근데 문득 생각해 보니까, 참 엊그저께 80년대 고등학생 시절을 보낸 것 같은데, 야, 벌써 우리 친구들이 30년 만에 이제 직장을 어떻게 나와서 다음 제2의 인생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 이제 고민을, 심각하게 고민을 하는 이제 그런 나이가 됐어요. 그래서 문득 생각해 보니까 일할 수 있는 나이가 30년이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이제 앞으로 100세 플랜을 이야기하니까 수입 없이 살아야 할 나이가 60세에 은퇴를 해도 한 40년을 수입이 없이 살아야 돼요. 그래서 지금 많은 이제 화두가 되고 있죠.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한테는 얼마나 마음에 와 닿으시는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많은 지금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글로벌적으로도 참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 근데 우리나라가 지금 가장 빠르게 고령화 시대에 접어든다고 하는데, 지금 일본 같은 경우도 지금 이 여파가 이미 몰려왔죠. 그래서 보니까 내가 100세가 되면 우리 아들도 나이가 70세예요. 같이 늙어가는 할아버지예요. 손자 나이도 얼추 30년 차이를 해도 한 40세 정도 됐죠. 그럼 이제 증손자의 그 밑에 손자까지 이렇게 이제 살아야 되는 그런 시대가 곧 도래한다는 건데, 얘기의 요점은 이렇게, 그러니까 자녀한테 엄청난 투자를 해도 저희가 이제 받을 수 있는 부분이 거의 없다는 거거든요. 노후 준비나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알아서 스스로 해야 되는데, 자, 예전에는 이런 그 우리 세대라고 그러죠. 세대의 라이프 사이클이 되게 길었어요. 그래서 뭐 부모님이 하던 일을 내가 이어받아서 뭐 우리 자녀까지 이어가도 큰 문제가 없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부모님과 내가 불과 20년 차이, 30년 차이라도 하는 일 자체가 완전히 바뀌어 있고, 우리 자식이 앞으로 할 일을 내가 대를 이어서 할 수가 지금 없는 시대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교육에 투자해야 되고, 나를 발전시켜야 되는 지금 그런 인생이기 때문에, 은퇴를 50세가 돼서 60세가 돼서 한다고 해서 지금 해결될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손자와 아들과 내가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항상 같이 뛰고 같이 공부해야 되는 그런 시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기술 얘기가 나왔으니까 기술 개발 속도가 엄청 빠르잖아요. 어, 지금 우리 이제 빅데이터 시대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네이버나 뭐 여러분들 카드 영수증, 그다음에 SNS 뭐 이런 것들 생활 속에서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검색 엔진이 얼마나 대단하냐면, 여러분들은 그냥 궁금한 게 있으면 그 뭐 파란 녹색 창에 네이버 창에 뭐 이렇게 해서 뭐 구글이나 활용해서 검색을 해서 뭐 궁금한 거를 해결하시겠죠? 저희 때는 이제 사전을 엄청 두꺼운 사전을 갖고 다녔어요. 학교에 뭐 사물함 같은 게 없었기 때문에 그걸 이제 낑낑 메고 항상 지고 다녀야 됐죠. 근데 요즘 애들은 사전이란 개념 자체가 없어요. 그 네이버만 들어가면 뭐 중국어, 뭐 영어, 스페인어, 뭐 얼마든지 내가 원하는 대로 러시아어까지 바꿔주기도 하죠. 우리 이제 그런 어떤 편리한 시대에 살고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80년대 문득 떠오르는 노래가 있는데, 노래 제목이 기억이 안 나서 그냥 가수 이름만 치니까 그 노래가 쫙 뜨고 바로 그냥 그 자리에서 운전하다가 듣고 싶은 노래를 바로 접근해서 들을 수가 있어요. 지금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데, 그렇게 몰랐던 거를 내가 아는 것도 참 대단한데, 이 검색 엔진에는 여러분들이 로그인을 하고 있잖아요. 이런 빅데이터가 어딘가에는 쌓이고 있다는 거야. 여러분들의 핸드폰을 가지고 어딘가에 움직이면 그런 데이터들이 끊임없이 쌓여요. 여러분들이 카드를 긁죠? 카드 영수증을 어떤 제품을 어디서 어떤 용도로 썼는지 전부 다 빅데이터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SNS에 아무거나 올리지 마세요라고 신신당부를 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필요한 것만 SNS 올리셔야지, 뭐 여러분들이 가고 있는데 어디 놀러 간 거, 만난 사람들을 무한정 SNS 올리시면 그런 것들이 전부 다 빅데이터가 돼요. 그래서 그것들 통해서 여러분들의 성격, 취향, 뭐 이런 부분들이 다 데이터화돼요.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오늘 목이 너무 아파. 그래서 감기약 사는 곳을 검색을 했어요. 그럼 네이버는 그거를 기억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이상하게 대구 지역에서 감기약을 찾는 사람들이 많아지네. 그쪽에 감기 바이러스가 유행한다는 데이터들을 토대로 해서 뭔가 다음 그 트렌드를 가지고 흐름을 가지고 뭔가를 준비하는 앞으로 지금 그런 시대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내가 혼자서 있던 문제가 나 혼자에서 끝났는데 지금은 그거를 국가적으로 글로벌하게 가져가기 때문에 어, 그런 데이터 하나하나가 돈이 되는 시대거든요. 그래서 개인정보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하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제가 좀 앞을 거창하게 나갔죠. 그래서 사람이 지금 이제 기술 얘기를 했지만 그 전에 사람의 어떤 기술을 떠나서 사람은 고유한 흐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 중세 시대다, 르네상스 시대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잖아요. 그 다음에 뭐 그리스 로마 시대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쉽게 빠르게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 세대를 몇백 년을 걸쳐서 지나면서 이렇게 생각과 어떤 미적 감각, 음악에 대한 트렌드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연구하는 학문을 우리가 인문학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최근 이제 트렌드가 자녀에게 인문학을 교육시킨다. 뭐 이런 얘기도 했고, 그 스티브 잡스가 인문학의 뭐 옹호론자다. 뭐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상당히 유명한 철학자이신 분이 인문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사람이 그리는 문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살면서 그려지는 무늬들을 전 인류학적으로 비슷한 패턴을 뽑아내면 그게 이제 인문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 종교, 철학, 미술, 음악 이런 거에 대한 이제 트렌드, 흐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잘 바뀌지 않기 때문에 그 흐름을 잘 이해하면 앞으로의 어떤 트렌드가 펼쳐질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이든 뭐 세일을 하는 사람이든 이제 사람을 만나는 사람이든 아니면 그걸 디자인적으로 구현하는 현대의 어떤 산업이든 그런 사람들의 트렌드를 연구를 하기 위해서 인문학이 요즘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거든요. 그 중에서 이제 기술이 차지하는 비중이 최근에는 엄청나게 많아졌죠. 어, 그래서 선진국으로 갈수록 이런 미술이나 음악 쪽 교육을 통해서 인간을 이해하려고 하는 그런 이제 부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마스터피스라고 우리가 일명 얘기하는 이제 대가들, 그다음에 이제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나오는 어떤 이런 역사, 종교, 철학의 그런 그 명품의 뭐 물건이라든지 그런 생각들, 이런 것들을 어떤 방향으로 끌고 가느냐가 이제 세계의 어떤 흐름을 주도한다, 뭐 이런 얘기들을 계속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트렌드를 여러분들이 어딘가에서 끊임없이 받아들이고 이해를 하시고 배우셔야 돼요. 네.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 부자의 그릇이란 책에 나온 내용인데, 여러분들이 한 달 동안 쓴 영수증을 모아서 누군가한테 보여주면 그 영수증만으로도 여러분들의 식생활, 행동, 범위, 취미, 성격까지도 이제는 다 유추가 가능하다. 이게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내용이거든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대답하기가 상당히 애매하죠. 그죠? 사실 이런 철학적인 질문 때문에 많은 철학자들이 수천 년 동안 나는 누구인가를 연구를 했어요. 근데도 지금도 아직도 우리는 내가 누구인지 명확하게 이야기를 못해요. 그죠? 누군가가 나한테 그런 질문을 하면, 나는 이름이 뭐죠? 뭐, 어떤 직업을 갖고 있죠? 뭐, 이런 거 외에는 상당히 이야기가 힘들잖아요. 그런데 빅데이터 시대에는 이미 그런 것들이 다 파악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나도 모르는 나를 누군가가 구글이나 네이버나 이런 기업에서 나를 더 잘 이해해요. 이게 이제 얼마나 무서우냐면 의사들을 상대로 실험을 한 게 있어요. 그 이제 노련한 의사들이 그 엑스레이를 보고 병을 판별을 해요. 네. 그거와 그 사람의 그 질의질문서를 가지고 그러니까 뭐 100개 문항이 있어요. 100개 문항에 체크를 해요. 그래갖고 그걸 보고 얼굴 한번 나를 본 적이 없어요. 그걸 가지고 체크를 해요. 그러면 노련한 의사가 나의 엑스레이를 찍은 걸 보고 한 게 더 정확할까요? 아니면 문진만 가지고 내 얼굴도 한 번도 보지 않은 의사가 진단한 게 훨씬 더 정확할까요? 우리는 당연히 전자를 더 정확하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많은 심리학 실험에서 두 번째가 훨씬 정확한 게 나오는 횟수가 훨씬 많아요. 왜 그러냐면 이런 것들을 가지고 알고리즘화해서 어떤 패턴을 가지면 어떤 병의 증상이 완연하다라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빅데이터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그래서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그 명확하게 이해하기가 어려워도 지금은 그런 SNS나 여러분들이 보여줬던 여러분들의 패턴들만 잘 이해하면 앞으로 내가 어떤 행동, 성격적으로 어떤 성격이 나한테 드러날지 훨씬 세상은 나를 더 잘 이해한다는 거예요. 자, 매년 그 서울대학교 김남도 교수가 트렌드 코리아를 발표를 해요. 제가 사실 이 사업 소개가 조금만 일주일만 늦었으면 이 책을 읽고 좀 말씀을 드렸을 텐데 이 책이 내일 나와요, 내일. 그래서 내일 모레에 집에 도착해요. 그런데 2023이 지금 예약 주문만 받고 있는데 아직 책이 나오지도 않았는데 벌써 7일에 7일. 참 대단하죠.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어떤 흐름이 내년에 펼쳐질까를 많은 사람들이 고민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40대가 집중적으로 지금 구매를 하고 있다. 왜 40대일까? 40대들이 가장 위험한 나이잖아요. 앞으로가 불확실한 나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트렌드를 이해하기 위해서 많은 애를 쓰고 있죠. 자, 몇 가지 트렌드만 빨리빨리 좀 말씀드리고 의미만 한번 짚어볼게요. 얼마 작년까지만 해도 배달 시장이 엄청 호황이었어요. 그죠? 근데 지금은 배달 시장이 지금 빠른 속도로 얼어붙고 있어요. 뭐 당연히 코로나죠. 코로나가 이제는 거의 끝나간다 그러니까 여행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활성화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배달 시장은 빠른 속도로 지금 굳어지고 있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이 3년 전에 식당을 차렸어요. 그러면 배달을 하지 않았으면 그때 한번 망했을 수 있어요. 자, 시작을 해서 이제 2년 동안 배달 쪽으로 뭔가 만들어 놨어요. 자, 그랬더니 또 코로나가 끝나요. 그럼 여러분들은 또 문을 닫아야 되는 또 상황이 또 벌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뭔가 내가 잘하고 못하고의 의지와 상관없이 뭔가 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 시대적인 흐름 때문에 우리가 망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사실 예측이 불가능해요. 자, 그런데 역대적으로 보면 제가 코로나가 올 때 그 스페인 독감이라든지 뭐 이런 옛날에 패스트 같은 거를 비유해서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기술이 발달했기 때문에 길어야 한 3년 정도 갈 것이다라고 분명히 많은 사람들이 예측을 했거든요. 그러면 그때 어떻게 3년 내를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충분히 대책을 세울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이 안에서 속수무책으로 당한다는 거거든요. 자, 부동산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분들은 이제 일본의 거품 경제를 이야기하면서 부동산이 무한정 오르진 않을 것이다라고 분명히 많은 학자들이 예측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뭐 영끌족이다 해서 여기에 과감하게 투자했다가 지금 이자까지 올라서 발목 잡힌 사람들이 많죠. 그래서 많은 부동산 하시는 분들이랑 얘기해 보니까 뭐 내년, 길면 한 2년 정도까지는 부동산이 뭐 밑바닥까지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는데 이것도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몰라요. 자, 근데 중요한 건 역대적으로
부동산은 떨어졌다가 어느 시점이 되면 또 올랐다는 거거든요. 그 트렌드를 잘 이해하시고 그거를 1년, 3년, 10년 정도에 나눠 보시면 어느 정도 내가 뭘 해야 될 거라는 답이 찾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 거래 현황이 지금 최근 1년 내에 지금 최저로 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자, 전기차가 지금 작년까지만 해도 뭐 천천히 증가 추세를 보이다가 지금 2022년, 2021년서부터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뭐 그냥 전기차가 나오니까 나는 친환경차를 사면 좋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경제적으로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어요. 전기차를 만든다는 건 부품 수가 현격하게 줄어든다는 걸 의미해요. 보통 자동차에 수만 개의 부품이 들어가는데 전기차는 그거의 5분의 1밖에 안 돼요, 부품이. 자, 그래서 중국에서 왜 빠른 속도로 전기차를 늘리냐 하면 내연기관이라 그러죠. 우리 휘발유나 경유로 가는 그런 고급 차를 중국에서는 그동안 잘 못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선진국의 차를 따라가려면 한 10년에서 20년은 기술 개발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세상이 전기차로 변하니까 이건 누구나 만들 수 있어요. 심지어 뭐 애플이나 LG도 뛰어든다는 얘기 소문이 있을 정도로 가전회사도 전기차에 기술자들만 조금만 데려다가 하면 충분히 만들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가 됐어요. 자, 그러면 안산 지역이나 이쪽은 그 자동차 부품 업체들이 엄청 많거든요. 자, 그러면 앞으로 내가 다닐 직장은 없어질 가능성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부품 수가 적어요. 그다음에 다른 부품이 들어가죠. 엔진이 없기 때문에 모터가 들어가잖아요. 자, 그래서 요즘에는 배터리 시장이 지금 활성화가 되고 있는 것처럼 이 시대를 읽지 못하면 코닥이 필름 카메라의 왕자를 지키다가 디지털로 접어드는 시대를 놓쳐서 완전히 그 코닥이 지금은 밑바닥까지 떨어지는 상황이 벌어졌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떤 트렌드를 우리가 명확하게 이해를 해야 되는데 뭐 국제적인 트렌드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 주변에서 일어나는 트렌드와 여러분들의 어떤 앞으로의 삶의 방향성도 상당히 중요하게 고려를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지금 주식 때문에 난리죠. 지금 뭐 환율이랑 맞물렸죠. 거기다가 이자 부담까지 늘어나서 앞으로 이게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하는데 뭐 5경원이 증발을 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5천조도 지금 상상이 가지 않는데 5경이면 이게 좀 어느 정도인지 뭐 분간이 안 될 정도죠. 그래서 이런 국제적인 정세나 흐름 속에서 우리가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가? 자, 트렌드는 따라가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트렌드를 여러분들이 끌고 가는 게 훨씬 나아요. 그래서 미래를 예측하던 것보다는 미래를 만들어가는 게 훨씬 낫다는 거예요. 자, 많은 분들이 부동산이나 주식에서 어떻게 돈을 벌어야 될 건가 이야기를 제가 이제 만나야 하는 분들이 하거든요. 좀 저는 그때마다 하는 얘기가 있어요. 그거 언제 따라가서 하냐. 그래서 돈을 확실하게 버는 가장 좋은 투자는 자기 자신에게 투자하는 거고 사업을 하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어, 부동산에서 100% 올리는 거 만만치 않아요. 그죠? 자, 사업에서 시작해서 1년, 2년, 3년 만에 100%, 1000%까지 성장시키는 건 가능해요. 사실 망할 확률도 비슷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주식시장에서 10%, 12%만 올라도 부자들은 거기에 돈을 쏟아붓는다고 그러더라고요. 자, 그러니까 사업을 해서 그리고 그 사업을 이끌기 위해서 내가 아이템을 정하고 그 트렌드를 주도하는 게 훨씬 미래를 예측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라는 부분을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예전에는 능력 그러면 그 능력이 기업의 능력, 그죠? 똑똑한 천재들의 능력, 뭐 이렇게 해서 봤는데 사실 그런 능력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이제는 기업이 점점점 다시 세분화되고 있어요. 예전에 중세 시대에서는 사실 이 기업이라는 게 없었잖아요. 기업이 어떻게 나왔냐면 분업화하면서 빠른 속도로 생산량을 늘리려니까 이 사람들을 공장에 모아서 아주 일을 쪼개버린 거예요.
제품 하나를 생산하는데 50가지의 패턴이 있으면 50가지로 쪼개서 한 사람씩 50명을 세워다가 생산을 했더니 생산량이 극대화된 거예요. 그래서 모아서 일을 시키려니까 회사가 만들어지고 직업이라는 게 생겨난 거지. 사실 그전에는 내가 갖고 있는 고유의 기술들, 내가 낫을 너무 잘 만들어, 나는 호미를 너무 잘 만들어, 그러면 그냥 개인이 그걸 생산해서 내다 팔아서 직업이 그냥 내 자영업이야. 그런 시대였는데 어느 날부턴가 회사에 종속된 직업이 나의 직업이 되는 그런 세상이 열렸던 거예요. 한 150년, 200년 전서부터. 자, 그런데 앞으로는 그런 아주 작게 쪼개진 일은 기계가 다 대체할 가능성이 너무나 많죠. 자, 그러면 앞으로의 일은 내가 창의성을 발휘해서 나만이 할 수 있는 그런 일을 가지고 이제는 혼자 일을 하는 시대로 다시 역행하는 지금 추세를 보이고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50년, 20년 전에 했던 일은 이제 다 기계가 대체할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내가 앞으로 나의 능력을 개발하고 앞으로는 내 개인 사업을 통해서 일을 해야 된다. 사업을 해야 훨씬 수익률을 높일 수 있다. 사업을 해야 인세 같은 우리가 그런 어떤 일을 해낼 수 있다라는 것을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좋은 투자는 자기에게 투자하는 거고 스스로를 개발하는 것이다. 사실 이런 부분을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해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블로그를 하고 있잖아요. 블로그에 제가 어제까지 700일 동안 글을 썼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거의 2년 가까이 매일 글을 썼는데 2년 전에는 글과 전혀 상관없던 사람이 지금 2년 동안 어떤 분야에 집중을 했더니 뭐 책이 나오고 작가가 됐다. 이게 남의 일이다라는 게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걸 도전하려고 애를 써요. 왜냐하면 이런 그 SNS라든지 블로그, 뭐 유튜브 특히 이런 것들 통해서 이제는 매스미디어 시대가 저물고 있거든요. 저희 때는 KBS, MBC, 나중에 이제 SBS가 나와서 채널 3개 이랬잖아요. 근데 어느 날 케이블 방송이 나와서 채널이 수십 개가 됐어요. 지금은 유튜브 시대가 열려서 채널이 수백, 수천, 수만 개로 늘어나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개인이 뭔가 적은 나만의 소수의 인력과 상대하면서 돈을 버는 이제 대사업을 해야 되는 그런 시대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좋은 회사에 들어가면 그냥 뭐 30년, 40년 안정되게 일하다 끝 이제 이런 시대가 아니라서 여러분들이 계속 개발을 하셔야 되는데 문제는 나이가 들면서 신체적 능력이나 지적 능력은 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한번 만든 것들이 어, 무한한 건 없지만 상당 기간 오랫동안 운영이 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적인 사업이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거고요. 자, 그게 되려면 여러분들이 개발시켜야 될 건 정신, 그다음에 태도, 그다음에 신체 능력, 뭐 당연하겠죠. 거기에 의해서 뭐 리더십, 그다음에 사업을 이끌어 나가는 비즈니스 마인드, 사람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런 것들을 배울 수 있는 곳이 없단 말이에요. 학교에서 이걸 가르치느냐. 그래서 학교 교육이 지금 의미가 과연 있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많은 그동안 교육계에 있었던 분들도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지금의 교육으로는 절대 안 된다. 근데 이건 아이들만의 문제가 아니고 지금 저희도 마찬가지라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을 과연 우리가 어디서 배울 수 있을까라는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해보신다 그러면 지금 저희가 이제부터 말씀드린 아메이라는 사업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배울 수 있고 가능하게 내가 1인 기업으로서 미래를 준비할 수 있고 트렌드를 따라갈 수 있고 이런 것들과 맞물려서 한번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보통 이제 시간과 돈을 맞바꾸는 일에서 뭔가 시간을 복제하는 인쇄 수입을 원하는데 요즘 애들은 틀리더라고요. 우리 아들이 저 일요일 날 저희 어머니를 같이 만나러 갔는데 갑자기 월세에 대해서 묻고 집을 사고 파는 거에 대해서 묻고 임대 사업이 뭔지 이런 질문들을 해요, 초등학생이. 그러니까 요즘 초등학생의 꿈이 그 조물주보다 높은 그 뭐죠?
주인을 뭐라 그러죠? 이제 용어도 기억이 안 나네. 어쨌든 그런 것들을 원할 정도로 야, 지금은 건물을 갖고 있는 게 이득이다. 그래서 우리 아들이 뭐 4층짜리 건물 갖고 있으면 1년에 얼마 벌 수 있어? 이런 거 묻더라고요. 그랬더니 나중에 제가 대답을 해줬어요. 그랬더니 와 그럼 강남에 10층짜리 갖고 있으면 완전 많이 벌겠네요. 그래서 그러니까 너 나중에 건물 살래? 제가 막 이런 대화를 했는데 제가 초등학생 때는 이런 개념이 별로 없었는데 요즘 애들은 확실히 틀린 것 같아요. 자, 아메이는 1959년에 설립해서 지금까지 60년 동안 전 세계에 나가서 글로벌하게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그런 글로벌 회사예요. 이런 세제, 에롯이라고 하는 리퀴드 오거니 예전에 컨센트레이트라고 했는데 지금 클리너로 이름을 바꿨죠. 그래서 액상으로 돼 있는데 오거니 유기농 세제예요. 그러니까 물과 이산화탄소로 완전 분해가 돼서 환경을 오염시키지 않는 이런 세제를 60년 전에 개발을 해서 전 세계에 자신의 사업을 하고 싶은 사람들에게 이 기회를 준 거예요. 그 의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아, 그런 회사가 그렇게 해서 이렇게 왔구나. 그거는 그냥 하나의 트렌드, 흐름이고 그걸 내가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느냐가 사실 더 중요하잖아요. 만약에 이 회사가 여러분이 이런 회사를 차렸다 그러면 이런 세제를 개발을 해서 그 당시에 월마트에 납품을 했지 굳이 우리 같은 사람을 통해서 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여러분들이 화장품을 개발을 했어요. 그러면 멋있는 현빈 같은 사람을 통해서 손혜진 같은 사람을 통해서 모델을 세워서 마케팅을 시작했겠죠. 이게 상식이잖아요, 사실은. 이 회사는 그 전에 이런 상식을 다 깨버린 거예요. 사실 어떻게 보면 웃긴 회사죠. 말도 안 되는 마케팅을 쓴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이 마케팅을 고수하고 있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한테 얼마나 큰 기회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품 수를 조금씩 늘려서 뭐 수천, 지금 수만, 뭐 수십만 가지의 지금 제품으로 이렇게 유통을 시켜놨는데 이 회사가 이제 워낙 커지다 보니까 지역 사회를 개발하고 이제 공헌을 하면서 뭐 병원, 호텔, 뭐 이런 박물관, 그 다음에 아이들 교육기관까지 만들면서 한 도시를 어, 변화를 시킨 이런 이제 이야기들이, 스토리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여러분들이 몸담고 있는 회사가 이 지역을 위해서 얼마나 큰 일을 하고 있는지 한번 보세요. 그 요즘에는 회사 그러면은 그 회사와 연관된 지역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수원을 대표하는 기업 그럼 삼성 이렇게 나와요. 그죠? 청주를 대표한다 그러면 LG생활건강, LG가 나와요. 지금은 평택을 대표하는 기업은 예전에 쌍용이었는데 지금은 삼성으로 이제 삼성 반도체로 바뀌어가고 있고 파주 그러면 이제 LG 디스플레이 뭐 이런 식으로 구미 그러면 삼성 핸드폰 이런 식으로 공식화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미국 미시건주 에이다를 이렇게 대변혁을 일으켜서 이제 많은 기사에서 전 세계에 일자리를 선사하고 있다. 많은 대권 주자들이 그 대통령 선거에 나오면 항상 얘기하는 게 일자리예요, 일자리. 지금 바이든 보세요. 어, 미국 내에서 생산하지 않은 제품은 미국 내에 유통이 불가능하게 지금 만들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허드렛 제조 기업들을 전부 다 그 인건비가 싼 쪽으로 내보냈는데 지금은 그거를 다 미국으로 다시 끌어당기고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 내에서 일자리를 만들어 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현대에서 전기차를 음, 지금 미국에 수출이 불가능하다 뭐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미국 내에서 만든 전기차에만 보조금을 주겠다. 그러니까 한국에서 만든 전기차는 보조금을 주지 않겠다. 그러면 상식적으로 1,000만 원, 1,500만 원이 비싼 차를 굳이 살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 일자리 전쟁이에요. 일자리 전쟁. 그래서 그 일자리를 선사하는 데 있어서 아메이가 보시면은 누구나 뭐 학력, 뭐
그 나이에 상관없이 내가 꿈과 목표만 있으면 얼마든지 이 아메이의 제품을 가지고 내 사업을 할 수 있단 말이죠. 그 아메이의 직원이 되는 게 아니고 내 사업을 할 수 있는 기회. 그런 기회를 아메이가 전 세계적으로 주고 있기 때문에 많은 국가나 지역에서 아메이를 환영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우리나라 이코노미스트에 나온 오래전 기사지만 사실 노무현 정부 때도요 이런 기사들을 이렇게 나온 것들이 자료들이 많아요. 아메이를 통해서 일자리를 어떻게 창출시킬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어요.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영천에 뉴트리아이트 공장을 새로 국내에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와 아메이가 만들었대가 아니고 영천시 입장에서 잘 생각해 보세요. 큰 기업이 하나 들어와서 공장을 만들면 그 지역 사회에 어, 그 연구, 그 다음에 그 들어가는 한약재라든지 원료들, 그걸 생산해내기 위한 사람들, 거기에 따른 이제 인프라가 또 그쪽으로 모이겠죠. 그러니까 영천시장, 경북 도지사까지 나서서 이런 글로벌 기업들을 자기네 쪽으로 유치시키려고 애를 쓰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고, 아메이는 미시건주 에이다에서 이렇게 450여 장의 제품을 직접 생산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제품을 전 세계로 지금 가져나가서 이런 이제 직접 판매라고 하는 분야에서 전 세계 지금 1위를 달리고 있고, 여기 보시면 64개 국가 100여 개 지역에 나가서 지금 성공적으로 비즈니스를 하고 있죠.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 중이잖아요. 러시아에도 지금 아메이가 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궁금해서 쭉 보고 있는데 참 아직은 러시아 아메이를 철수한다는 얘기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스타벅스라든지 이런 회사들은 다 철수를 해요. 자, 아메이는 아직까지 철수한다는 얘기가 없어요. 물론 여기에서 뭐 정치적 이야기를 해서 그렇지만 러시아가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이제 많은 미국 기업들이 좀 철수하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아메이는 왜 철수하지 않을까? 저는 아메이가 갖고 있는 철학을 지켜낸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적자가 나는 어떤 국가에서도 철수한 사례가 없고 지금 러시아에서 아메이라는 기업을 믿고 사업을 하는 저희 같은 개인 사업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떤 정치적인 종교적인 거를 넘어서서 지켜내고 있지 않은가 저는 이제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메이는 전 세계 최고 등급을 받고 있어요. 뭐 이거 제가 굳이 따로 설명하진 않을게요. DNB는 이제 기업을 평가하는 무디스의 모회사고요. 뭐 S&P 같은 경우도 있고, 뭐 피치도 있고, 뭐 다양한 회사들이 있는데 거기에서 최고 등급을 받고 있어요. 최고 등급을 받는 이유는 몇 가지가 있는데 일단 생필품, 누구나 쓰는 제품이에요. 코카콜라가 최고 등급을 받는 이유는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코카콜라를 먹지 않는 나라가 없다는 거예요. 스타벅스도 마찬가지고 핸드폰 회사들이 왜 전 세계적으로 강세를 보이냐면 생필품화 됐기 때문에 그래요. 두 번째는 회사를 운영하기 위해서 자본금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아메이 같은 회사는 그 자본금을 자기네 자체 조달해서 생산을 하고 만들어내요. 많은 회사들은 은행으로부터 차입을 받거든요. 근데 은행으로부터 그걸 받아내려면 신용관리도 해야 되지만 그걸 못 갚았을 때 그게 다 부채가 되고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근데 이 회사는 애초에 빌린 돈 자체가 없기 때문에 안정된 기업 운영이 가능하다는 거고 이 회사는 주식시장에 주식회사지만 상장을 하지 않았어요. 주식에 상장했다는 얘기는 많은 돈들이 배당금으로 빠져나간다는 걸 의미해요. 근데 이 회사는 주식회사지만 그거를 창업자와 창업자 가족들이 갖고 있으면서 그걸 사업을 하는 전 세계의 우리들을 위해서 다시 재투자할 수 있는 그런 여력들이 있어요. 그래서 전 세계 최고 등급을 받을 수밖에 없고, 요게 이제 대구 매장인데요. 매장이 워낙 뭐 지금 호텔처럼 돼 있죠. 뭐 명품 매장처럼 이렇게 돼 있어서 여러분들이 한번 가서 경험해 보시면 좋겠고요. 지금 코로나가 왔는데도 아메이는 끊임없이 성장을 하고 있고, 작년에도 이제 1조 3천억 원을 아주 조금 모자라서 못 넘었지만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우리가 자동차 반도체 가전도 아니고 하나 유통되면 제일 비싼 게 뭐 15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보통은 뭐 세제 1, 2만 원, 3만 원, 5만 원 이런 제품들을 가지고 우리나라에서만 1조 3천억을 한다 그러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쓰고 있다는 거죠, 이미. 그래서 시장은 이미 만들어졌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사업을 이해하기만 하면 사업은 워낙 쉽다라는 걸 좀 이해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제품들이 전 세계 뭐 1위 판매, 뭐 유기농, 유엔, 친환경, 뭐 좋은 말은 다 갖다 붙여놨어요. 그럼 이제 문제는 이게 진짜냐? 이걸 이제 검증해 보실 필요가 있죠. 얘를 글씨와 숫자로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시지만 많은 사람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조 3천억을 인구 5천만밖에 안 되는 데서 한다는 건 이 제품이 30년 동안 우리나라에서 검증이 끝났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 가지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에서 아메이 제품에 대한 평가를 87%가 제품은 좋다라고 인정을 한다는 거예요. 어. 이게 이제 트렌드거든요. 사실 누구 하나가 좋아할 수는 있지만 전 국민의 87%가 좋다라고 하는 건 인문학적인 흐름과 똑같아요. 어떤 지역의 한 인구가 똑같이 무언가를 선호한다. 그러면 이게 앞으로 어떻게 펼쳐질 건가?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믿을 만한 팩트라고 보셔도 되거든요. 그래서 취급하는 제품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뉴트리라이트 건강식품은 1934년에 설립됐으니까 지금 이제 거의 90년이 다 됐죠. 그래서 이렇게 자체 유기농 농장을 운영하면서 만들어낸 식물성 원료들을 가지고 지금 제품을 만들고 있고 지금 이제 4개 이렇게 농장에서 나온 유기농 제품을 가지고 지금 만들고 있지만 앞으로 사업 속에는 여기 조그맣게 영천이 들어가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해봐요. 물론 이제 우리나라에서 유기농 재배가 만만치는 않지만 어쨌든 식품을 만드는 공장이잖아요. 그래서 영천시에 이렇게 계약을 맺어서 오픈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매스컴에 이렇게 좀 실리고 있고요. 여기에서 나온 식물성 원료로 이제 비건 화장품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죠. 요즘 뭐 우리가 사업소에 보니까 ESG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사실 지금 기업이 살아남기 위해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제 상식이거든요. 근데 이제 아메이는 60년 전서부터 친환경 이런 것들을 가지고 그다음에 동물성 원료들을 쓰지 않는 그런 화장품까지 개발을 해서 지금 유통을 하고 있고 전 세계에서 한 3위 정도 지금 랭크가 되어 있죠. 그다음에 이제 퍼스널 케어는 여러분들이 뭐 머리, 피부, 뭐 씻는 거, 샤워, 머리 뭐 이런 거에 쓰는 제품들이에요. 뭐 워시라든지 이제 바디로션 이런 제품들인데 이런 제품들은 뭐 치약만도 우리나라에서 한 달에 30만 개가 팔릴 정도라고 그러니까 단일 치약으로 거의 최고다라는 제품이에요. 지금 이제 이런 기기류들이 참 많이 나오죠. 그래서 요즘에 저녁에 들어가면 너무 바빠요. 너무 바빠. 일단 25cm 라이즈를 좀 타야죠. 그거 타고 나면 내려와서 레이저 400을 뒤집어 써야 되고 자기 전에 비전 그 아이 디바이스를 또 눈에 껴야 되고 또 다이어트를 위해서 또 벨트에 허리에 또 뭐 하나 차야 되고 그래서 요즘 가끔 최윤희 씨가 세 개를 동시에 차고 들어오면 깜짝 놀라면서 외계인이 들어오는 것 같아. 머리에 쓰고 눈에 쓰고 허리에 뭔가 차고 막 이러고 들어오면 이게 얼마나 웃긴지 몰라요. 안경이 아니라서 앞이 안 보여서 돌아다닐 수는 없는데 또 어쩔 때는 그 상태로 또 20% 라이드까지 타거든요. 또 그거 끝나면 이제 또 새로 나온 게 있잖아요. 또 이게 발 마사지를 해야 돼서 나를 관리하는데 하루에 1시간씩 걸려 밤에 타야지, 넣어야지, 뭐 차야지. 아주 요즘에는 이게 좋은 말로 하면 행복한 거고 좀 다른 말로 하면 보통 바쁜 게 아니에요. 저녁에 들어가면. 거기다 이제 좋은 물 드셔야죠. 좋은 공기. 아메이가 또 책임져 주고 있죠. 이런 좋은 냄비로 또 음식 해 먹죠. 예. 거기다가 세제도 세제가루 하나 남기지 않는 이런 친환경 세제를 또 쓰고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좋은 제품들을 개발을 해서 이렇게 원포원으로 또 유통을 시켜주고 주면서 중소기업을 살리고 있죠. 자, 아메이를 보면 뭐 하나 나쁜 게 없어요. 좋은 거 먹고 쓰고 바르고 그죠? 그래서 제가 예전에 누가 저한테 묻더라고요. 아메이를
하는 건 이유가 뭔가요? 저한테 묻길래 제가 그랬어요. 저희가 시골에 가서 좋은 공기, 좋은 물 먹으면서 자기가 텃밭에서 재배한 거 먹으면 가장 좋겠지만 사실 그게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도시에 살면서 가장 자연으로 돌아가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아메입니다. 제가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그분이 알아듣고 끄떡끄떡 하시더라고요. 얼마나 알아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들이 한번 아메이를 그런 식으로 이해하셔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우리가 이제 생활 속의 아메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 그러냐면 생필품을 주로 다루기 때문에. 그런데 50년 전에는 생필품이 뭐 이빠이 모아봐야 200개 정도였대요. 그런데 지금은 생필품이 500개가 넘어요. 그러니까 집이 아무리 커도 집이 좁을 수밖에 없어요. 예전에는 집에 200개만 있으면 온 가족이 쓰고 뭐 사는데 전혀 문제가 없는데 지금은 그게 2배, 2.5배가 넘어버렸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사할 때마다 우리가 힘든 거예요. 이걸 이렇게 다 갖고 다니려니까. 그래서 요즘에 또 트렌드가 미니멀리즘이라 그래서 제발 좀 줄이자, 줄이자 하는데 사람은 한번 쓴 걸 줄이기는 어렵잖아요. 큰 차 타고 작은 차 탈 수는 없거든요. 큰 집 살다가 작은 집 살기는 더더욱 어렵죠. 그래서 생필품을 다루는 회사들이 앞으로도 트렌드를 주도할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고요. 핸드폰만도 그래요. 요즘 핸드폰 없었잖아요. 근데 지금 핸드폰에, 태블릿 PC에, 그죠? 없어도 되는 것들이 계속 늘어나요. 차도 한 대만 있으면 됐는데 지금은 두 대, 세 대, 뭐 레저용 차, 뭐 캠핑카까지 갖춘 집들을 제가 봤어요. 도대체 한 집에 차가 몇 대요? 몇 대? 막 네 대, 다섯 대까지 늘어나기도 하는 시대니까. 자, 유통이 원가 15%, 광고 5% 더해서 유통 80%를 차지해서 보통 이렇게 소비자한테 오는 게 일반 유통이었다 그러면 지금은 광고 원가는 그대로 들어가요. 오히려 사실 줄죠. 그런데 제품 가격은 거의 비슷해. 그런데 이게 중간에 유통 대형 회사들이 먹는 마진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거예요. 홈쇼핑이 가져가는 마진이 60%가 넘는다 그러니까 쇼호스트들이 연봉이 수억, 수십억이 되는 게 전혀 이상하지 않은 거거든요. 자, 유통은 어쨌든 이렇게 흘러서 인터넷 유통까지 흘러가고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 소비자 입장에서는 뭐 비슷한 제품을 뭐 특별한 메리트 없이 계속 그냥 편하게 쓴다는 개념으로 쓰고 있어요. 자, 그런데 아메이는 1959년서부터 원가를 끌어올려서 제품의 품질을 극대화시키고 이걸 소비자한테 다이렉트 셀링 직접 판매하겠다는 거예요. 자, 그러고서도 중간에 소비자가 되면 30% 저렴하게 주고 남는 중간에 유통 35%를 1차, 2차, 3차 인센티브로 해서 나눠주겠다. 네, 이 부분이 1조 3천억 중에 약 4천억에 해당되는 부분이에요. 이거를 저희가 돌려받는 이 사업을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야 내가 뭐 치약 갖고 사업하게 생겼냐라고 그러지만 제가 예전에 만난 분이 여성 속옷을 파는 분을 만났어요. 그래서 제가 남자가 여성 속옷을 파시면 좀 거시기하지 않으세요? 내가 물어봤더니 그분이 그냥 딱 한마디로 자르시더라고요. 사업에 여성 속옷, 남자 속옷이 어디 있습니까? 돈 때문에 하는 거죠. 저한테 딱 그러시는데 사업은 취향과는 다르다는 걸 인식을 좀 하실 필요가 있어요. 돈이 되는 제품, 뭔가 팔리는 제품은 여러분들이 사업으로 이해를 하셔야 돼요. 어차피 삼성도 설탕, 사카린으로 부자가 됐고, 롯데는 껌, 그죠? 지금은 두산이나 이런 데는 맥주나 아이들 참고서 같은 걸로 성장한 회사지, 처음부터 중공업 이렇게 시작하진 않았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써보시고 마음에 안 들면 90일 내에 환불이나 반품하시면 되고, 쓰고 좋으시면 소비한 만큼 캐시백을 시키겠다. 아주 간단하죠. 자, 그런데 재밌는 건 여러분들이 어떤 사업을 하시든지 반드시 영업이라는 게 마케팅이라는 게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단골 고객, 고정 고객을 만드셔야 돼요. 그거 만들어내지 못하면 어떤 기업이든 아무리 좋은 제품을 만들어도 망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런데 아메이는 그 생명 같은 마케팅을 우리한테 모든 권한이익을 했어요. 근데 그게 아주 간단해요. 써보고 마음에 드신다면 주변에 알려보시죠.
그래서 그 알린 사람이 누군가가 제품을 쓰면 당신의 단골 고객으로 인정을 해드리겠습니다요.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들이 맥주집을 하나 차려보세요. 단골 고객 만들려면 노가리 더 구워서 줘야 되고, 얼마나 인사해야 되고, 그죠? 전단지 돌리셔야 되고, 엄청 애를 쓰셔야 되는데, 내가 써보고 좋아서 옆집 엄마한테 얘기했는데, 그거를 저의 고객으로 인정해 주겠다. 세상에 이렇게 좋은 개념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고요. 20만 포인트서부터 3%를 주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20만 포인트면 금액으로 한 19만 원 정도, 18만 원 정도 돼요. 자, 그런데 10만 PB가 되면 당연히 수입은 없고요. 20만 PB가 되면 3% 6천 원을 돌려주겠다고 약속을 했고요. 자, 근데 여러분들이 20만을 도저히 쓸 수가 없어서 5만, 5만, 5만 쓰는 3명과 나눠서 같이 써서 20만이 돼도 3% 6천 원은 여러분들에게 주겠다는 거고, 여러분들에게 알린 분들은 그냥 좋은 제품, 남의 좋은 제품 쓴 걸로 만족하신 거예요. 자, 그래서 거기에 이제 물가 상승 지수라는 게 1.7이 있어서 곱하면 이제 여기 1.6으로 돼 있지만 여기 제가 수정을 안 했네요. 그러면 한 10,000원 정도 캐시백이 되세요. 물론 당연히 삼성세무서에 0.3% 세금은 떼고 이제 돈은 들어오게 돼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계산한 거와 조금의 차이는 생기실 거예요. 자, 여러분들에게 누군가가 알려주셨고, 여러분들이 AB에게 알려서 똑같이 20만씩 이렇게 썼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자, 그래서 A와 B는 20만씩 보너스를 받을 만큼 썼으니까 3% 6천 원이 들어가고요. 여러분들은 A, B에게 알려서 합이 60만이 됐기 때문에 6%가 돼서 3만 6천 원이 캐시백 되는데, A, B가 가져갈 보너스를 빼고 낸 나머지가 여러분들의 보너스라서 2만 4천 원이고요. S는 4명이 있어서 80, 120이 아직 모자라니까 6%고 4만 8천 원이 캐시백 됐는데 UAB가 2만 4천 원, 6천 원, 6천 원 가져갔으니까 다 빼주고 나면 1만 2천 원이 돼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20만씩 똑같이 써도 수입은 이렇게 누가 누구에게 알렸느냐에 따라서 차등 분배가 되는데 여러분들이 S보다 늦게 시작해도 보너스가 많이 받죠. 그래서 요걸 우리가 수입의 역전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선착순이 아니고 노력순이에요. 지금 오늘 처음 사업 소개 들으시는 분이 이걸 이해하셔서 시작하시면 1년, 2년, 10년 전에 먼저 하셨던 분들보다도 훨씬 더 많은 보너스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 문제는 먼저 하신 분들이 놀고 있지 않으니까 예, 좀 시간이 걸릴 뿐이죠. 30년 전에 가입하신 분이 아미를 열심히 안 하고 그냥 주변에 소개만 하고 물건만 쓰고 있었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시작하자마자 한 달 만에 그런 분들의 보너스를 넘어설 수도 있는 거죠. 자, 여러분들이 6명에게 알려서 똑같이 20만씩 보너스를 받을 만큼 썼다고 가정을 하면 20만 7명이니까 140만이고요. 120만 PB를 넘었으니까 9%, 12만 6천 원 캐시백 됐고요. 여기 연두색 분들을 빼줘야죠. 20만은 3%, 6천 원인데 6명이니까 3만 6천 원 빼고 나면 9만 원의 보너스가 여러분에게 들어가고요. 물가 상승 지수를 곱하면 15만 원 정도의 보너스가 이제 여러분에게 들어가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더 알리시면 좋은데 왜 아메이를 자꾸 영업이라고 안 하냐면 우리가 무한정 사람을 알고 있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더 이상 이제 뭐 알릴 데가 없다고 가정을 할게요. 자, 그런데 물건 제품이 좋으면 이 연두색 분들을 통해서 이렇게 네 분씩도 알려줄 수 있어요. 자, 그래서 똑같이 20씩 썼다 그러면 전체는 620이고요. 400이 넘었으니까 15% 93만 원이 캐시백 되는데 연두색과 보라색 합치면 100이죠. 그래서 100만은 6%고 6그룹이니까 계산을 하면 36만 원, 빼고 나면 57만 원의 보너스가 여러분에게 들어가고요. 물가지수를 곱하면 약 거의 100만 원에 가까운 보너스가 들어가는데 이제 브론즈 빌더라고 그래서 15% 400만 이상을 하는데 이렇게 세 그룹을 세 명에게 알리고 그 사람들이 60 이상 되도록 만들면 추가 보너스 그 받는 보너스의 30%를 주겠다는 보너스가 새로 만들어졌어요. 자, 그래서 57만 원에 30%면 17만 1천 원, 두 개를 더하면 74만 1천 원이고 실제로는 약 130만 원 정도의 보너스가 이 그림에서는 들어가는 거죠.
자, 시간이 지나서 이렇게 2명씩 더 알렸다고 가정을 하면 전체 매출액은 1,580이고요. 1,000만 이상은 21%, 그러면 144만 6천 원이고 실제 보너스는 250이 넘어요. 자, 그런데 1,100에서 1,500이면 2%, 1,500 이상 1%라는 또 추가 보너스가 있어요. 지금 1,580이었으니까 2%와 1%를 더해 3%가 더 들어가요. 자, 그러면 계산해 보면 47만 4천 원이고 두 개 144만 원과 47만 4천 원을 더하면 190만 원이 넘고요. 물가 지수를 곱하면 약 330만 원의 보너스가 만들어지는데, 자, 이렇게 해서 1,000만을 한 번 하느냐, 1년 동안 12번 다 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핀이 나눠져요. 12번을 다 하시면 연간 한 5천만 원 이상의 수입자가 되세요. 아마 안산의 공단에서도 연수입 5천만 원이 되려면 최하 한 10년차 과장 정도는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를 만약에 2년 만에 해내면 훨씬 인생의 시간을 단축시킬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1,000만 해본 경험을 내 파트너가 1,000만을 안정되게 했다. 그럼 내 파트너가 연수입 5천만 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런 성공자들을 많이 만들어내는 게 이 비즈니스의 목표고요. 그렇게 해서 3명을 만들고 6명을 만들고 10명을 만들고 뭐 20명을 만들고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만큼 하시는 거고요. 자, 그렇게 해서 SP가 되면 월 한 250, 그다음에 파운더스 PT 12번을 다 하면 연수입 5천, 그런 성공자를 2명을 만들면 사파이어 연수입 7천, 3명을 만들면 연 1억, 6명을 만들면 연 2억, 이런 식으로 해서 보너스는 계속 증가를 하고 핀도 이렇게 여러 개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이거는 6차 미팅을 통해서 공부를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아메이는 특이하게 여행 보너스가 있어요. 이걸 우리가 non-캐시 어워드다. 캐시로 주지 않는 보너스야. 얼마나 감사해요. 돈으로 주면 여러분들은 절대 이거 여행을 안 가죠. 여행을 안 가면 라이프 스타일을 끌어올릴 수가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 호텔에 가서 문을 못 열어. 수영장 이용법을 몰라. 그죠? 이게 라이프 스타일을 바꾸려면 우리가 경험을 해야 되는데 보통의 서민은 돈이 생기면 나 은행에 저축하고 집 사는 데 쓰지 절대 자기 경험에 투자하지 않아요. 자, 그래서 아메이가 제발 좀 경험하세요. 그래서 여행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직접 여행을 운영을 해요. 네. 제 친구가 그 여행사 지금 하고 있는 친구가 있어요. 수시로 뭐 이탈리아가 있다, 오스트리아가 있다 이러는데 이 친구가 저한테 부탁을 하더라고요. 네, 아메이에 여행 이런 관계자 있으면 자기 좀 제발 소개 좀 해달라고 그래요. 이렇게 수천 명의 여행을 동시다발적으로 할 수 있는 기업은 우리나라에서 아메이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행사에서 얼마나 아메이에 깍듯하게 할지 대강 상상해 가시죠. 참 아메이는 특이하게 이런 이제 가족 여행을 보내요. 올해도 가족 여행이고 이제 내년 가족 여행이 삿포로인데 가족 여행이야. 제가 얼마 전에 그 준호예요. 제가 이제 준호에서 머리를 깎는데 그 부원장님이 제 담당이에요. 근데 이분이 워낙 잘해서 준호에는 그 한 달에 한 번씩 탑 클래스 20명을 뽑아요. 그 20명을 본사로 불러서 거기 독수리라고 그러더라고요. 독수리. 우리랑 똑같아. 독수리야, 독수리. 그래갖고 해주는데 그 20명을 제가 물어봤어요. 그저께 머리 깎으면서. 월 3천만 원 매출을 10개월을 1년 동안 하면 여행을 보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올 여행지가 사이판인가 어디래요. 그래서 와, 그 남편도 같이 가세요? 그랬더니 아니 내가 열심히 했는데 왜 남편을 데리고 가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메이는 애들까지 같이 가는데요. 네, 그랬더니 진짜요? 막 이러더라고요. 어, 아메이가 헐났죠. 우리 1200만 PB. 그죠? 2천만 원 12번만 해도 여행 가는데 거기는 3천만 원을 거의 1년 동안 해야 그것도 가족 여행도 아니고 혼자 보내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탑 20명에 들어가도 상품권 30만 원 준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어디까지 진실인지 모르겠는데 우리 그 정도 하면 연말 보너스까지 해서 많이 준단 말이에요. 얼마나 아메이가 보상을 많이 해주는지 제가 좀 비유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아메이를 통해서 이렇게 여행을 다니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를 여행할까 거의 계획하지 않아요. 그냥 아메이를 열심히 하면 아메이가 알아서 이탈리아, 독일, 스페인, 프랑스, 호주 알아서 보내주니까 우리는 그냥 짐만 싸놓고 있다가
보내줄 때 되면 그냥 가면 되니까 얼마나 편해요. 어, 그 가장 맛있는 밥은 남이 차려주는 밥이잖아요. 가장 좋은 여행은 어, 여행 갔을 때 누가 나에게 대접하는 여행이 가장 좋죠. 그래서 제가 제일 싫은 여행이 배낭여행 같은 거 혼자서 가서 알아보고 낑낑대고 돌아다니는 그런 여행을 별로 이렇게 선호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우리 최 리더님은 벌써 이제 다음 달에 그 크로아티아 다이아몬드 여행이 있어서 이제 벌써부터 여기 가서 뭘 입을지 이제 벌써 준비를 하기 시작을 했는데요. 내년에 여러분들이 이제 9월 회계년도부터 시작이 됐는데 잘 하시면 이렇게 삿포로에 가죠. 전 세계 3대 스키장이 있어요. 그게 캐나다에 있고 일본에 있고 제가 하나 어딘지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일본 중에 하나가 삿포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한번 가보시기를 추천드리고요. 여러분들이 좀 어떻게 사업을 해야 되느냐? 지금 제가 알고 있는 건 홈주엠이고요. 여기에 사업을 이해하셨다 그러면 6차 미팅을 통해서 6번 스폰서 공부를 한번 해보시고요. 목요일 날 저희가 위클리 미팅이 있어요. 그 미팅에 들어오셔서 많은 분들이 어떻게 공부하는지 한번 보시고 그다음에 OSR 세미나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한 달에 한번 오셔서 인정도 받으시고 여러분들 또 이렇게 보지 못했던 다른 분들의 스피치도 들어보시고요. 여러분들의 마인드, 제가 아까 자기계발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성공대학 프로그램을 통해서 한번 개발을 해보셔도 좋고요. 9%반 미팅, 뭐 탱커 미팅을 통해서 끊임없이 발전시키시고 여러분들 스스로 한 120만, 240만을 해볼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을 업그레이드 한번 시켜보시고 그 다음에 제품 아카데미 건강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그 아메이의 이런 고유의 전 세계 1위 되는 제품들을 완벽하게 한번 마스터를 해보세요. 그러면 주변에 누굴 만나도요, 우리 제품은 워낙 좋고 인지도가 좋기 때문에 가서 파는 게 아니고요, 가서 내가 아메이 합니다 그러면 팔려요. 그걸 이해하셔야 돼요. 팔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입을 뻥끗 안 하시니까 누군지 모르고 뭐 하는 사람인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해보시고요. 제가 아까 이제 뭐 여러분들을 성장시킨다는 이야기를 했으니까 마무리도 좀 그렇게 해볼게요. 아까 이제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엊그저께 이제 제가 그 사진하는 분을 만났어요. 그 사진 한참 들으니까, 갑자기 막 또 사진이 찍고 싶은 거예요, 이게 사람 마음이. 그래서, 카메라를 하나 사야 되겠다, 사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막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한 2, 3일 동안 카메라를 막 검색을 했거든요. 어떻게 할까 그러다가 제가 체인이들한테 내가 사진을 잘 찍어보고 싶어. 네, 그랬어요. 그때 최인 씨가 저한테 뭐라 했냐면 자기는 참 행복하겠다. 아메이 하더니 참 글 쓰고 싶다고 글 써서 작가 되고 사진 찍고 싶다고 카메라 사서 사진 작가 되려고 참 자기는 하고 싶은 거 하고 살아서 참 행복하겠다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그러더니 밤에 오더니 저한테 또 뭐라 하냐면 내가 자기 하고 싶은 일 하게 해줄게. 까짓 거 1,000만 원짜리 카메라 사. 내가 사줄게.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야, 내가 오늘 와이프 참 잘 만났구나. 오해하지 마세요. 1,000만 원짜리 카메라 산다는 의미는 아니니까. 그 정도로 최이더님이 제가 이렇게 하고 싶었던 일을 이렇게 지원을 해준다는 이제 비유적인 표현을 드린 건데 아메이를 함으로써 여러분들이 본인이 하고 싶었던 빨리 숙제 끝내시고 그런 가치 있는 뭐 주변에 같이 있으면 더 좋고요. 그런 일들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1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날 되세요.